제가 사랑니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요. 안 그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이 딱 그 내용입니다. 저희가 사랑니 뽑으려고 일반 치과에 가면은 좀 뽑기 힘들다, 아니면 큰 병원 가보라고 하거나, 아니면 대학병원에서 사랑니 뽑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치과들이 많거든요. 과연 이제 왜 그럴까,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, 이 사랑니 발치가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쉽거나 어느 정도 되는 난이도는 어떤 치과 의사가 뽑아도 잘 뽑고 쉽게 발치가 되는데, 이 어려운 난이도에 있는 사랑니는 사실 누가 뽑아도 어렵기 때문에 꽤나 그 술기가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. 특히나 이 사랑니 발치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뭐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게 보일까요? 치아 밑으로 신경이 지나가는데, 이 사랑니가 신경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면은 사실상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뽑기 위해서는 조금 좀 난이도가 필요하겠죠. 사랑니가 뼈 안에 깊게 매복되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깊게 있는 것을 꺼내려고 하면은 어렵겠죠. 또 그것도 요인이 되고, 사랑니 주변에 뭐 양성이나 안 좋은 병소가 같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뽑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.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니 발치 경험이 많이 있는 치과, 또는 이제 저처럼 구강아감면 외과를 전공한 그런 치과 의사들이 이제 사랑니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, 그런 치과에서는 사랑니에 대해서 뭐 당일에 발치를 해준다든지 대부분의 이제 사랑니 발치가 가능하고요. 하지만 외과 전문이나 이 사랑니 발치 경험이 많은 치과도 못 뽑는 사랑니가 있어요. 왜냐면은 사랑니가 완전 신경과 얽혀 있다거나 주변에 굉장히 큰 병소가 있어가지고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. 사랑니 발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전신 마취 하에 사랑니 발치를 해야 될 수 있죠. 사랑니 발치라는 게 이게 난이도가 너무 다양하게 있다.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큰 병원이나 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사랑니 정말로 뽑아야 되나? 정말 제 이게 참 뽑기 싫잖아요. 사랑니를 뽑으려고 치과 가는 것도 무섭고, 또 소문이나 루머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, 그러니까 사랑니를 진짜로 이제 뽑아야 되는 경우와 안 뽑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, 이 사랑니를 안 뽑아도 되는 경우는, 사랑니가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랑니라고 하면은 잇몸 바깥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딱 올라와 가지고 양치도 잘 되고 위아래 씹는 기능도 잘 하고, 그런 사랑니는 사실 안 뽑아도 돼요.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. 대부분 매복되어 있거나 사랑니가 누워 있거나 그런 상황이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럼 왜 그러냐? 그것도 궁금하잖아요. 아니 왜 여기 옆으로 날 거면 왜 사랑니는 왜 나며,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인류가 이게 진화해 오면서 이 원시 시대 때 먹는 음식이랑 이 주변 환경들이 어떨까요? 풀이나 음식도 고기 같은 것도 되게 질기겠죠. 딱딱하고, 그리고 섬유질이 너무 많은, 그러니까 그러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골격 구조가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턱 자체가 되게 크고 용적이 많다 보니까,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랑니가 이 큰 어금니에서 세 번째가 사랑니이거든요. 뼈의 용적이 크다 보니까 이 사랑니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. 근데 인류가 이렇게 이제 진화해 오면서 어때요? 골격의 크기가? 되게 작아요. 그렇죠. 확실하게 작아졌죠.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랑니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? 너무 아플 것 그렇죠. 같은데. 공간이 좁아요. 그래서 진화적으로 해서 사랑니가 안 나신 분도 있어요. 처음부터 없는 분들이 있어. 선천적으로.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진화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? 아무래도 구강 용적 자체가 원시 시대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사랑니 자체가 똑바로 올라올 수가 없고, 이렇게 옆으로 나거나 비집고 나오거나 이 형태가 이제 이상하게 날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매복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 되는 거죠. 매복되어 있으세요?
잘 모르겠는데 조금 아파요. 아파요? 네. 그래서 또 네. 이제 사랑니를 뽑지 않고 놔두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들이 있어요. 뭐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잘 유지하면 제일 좋지만은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첫 번째로는 이 충치가 잘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까만 거 보이시죠? 이렇게. 이거 다 충치예요. 왜 충치가 잘 생길까요? 칫솔이 안 닿아서? 그 맞아요. 생각해 보면은 충치가 앞니에 잘 생기나요? 어금니 쪽에 잘 생기나요? 어금니 쪽이 잘 생기죠. 앞니는 저희가 사회생활 하면서 보기도 하고 거울도 제일 많이 보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껴있거나 뭔가 좀 이상이 있으면 바로 티가 나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대처를 하게 돼요. 근데 이렇게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내가 무시하는 경우도 생기고요. 그리고 칫솔모 자체가 끝까지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꼼꼼하게 닦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염증이나 충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.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생기면은 어떨까요? 너무 아플 것 같은데. 많이 아프겠죠. 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한 번이라도 아픈 적이 있다면은 사랑니 사실 발치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랑니뿐만 아니라 옆에 치아에도 영향을 줘요. 왜냐면 이 사랑니가 뒤에 있으면서 이 음식물이 여기만 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치아 사이에 끼겠죠. 그러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사랑니가 있지만은 이렇게 까만 부분이 그 앞에 있는 어금니에 생긴 거예요, 충치가. 사랑니로 인해서 앞에 있는 소중한 어금니까지 충치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로 음식물도 잘 끼겠죠. 맞아요. 네. 왜 그러냐면은 사랑니가 이렇게 옆으로 난 경우에 이 틈이 좁을까요? 넓을까요? 엄청 좁아 보이죠? 그렇죠. 굉장히 좁죠. 이런 좁은 공간에 음식물이 딱 낀 순간 요지나 이쑤시개로 빼려고 해도 잘 안 빠져요.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양치질 해도 남아 있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염증도 잘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보시면은 이 노란색 보이세요? 이런 것을 저희가 흔히 화농성 염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니 때문에 주변에 고름이 찬 거예요. 이 고름이 차가지고 정말 심한 상황이 되면은 얼굴이 이렇게 붓고요. 더 심해지면은 사랑니 때문에 이 기도 안쪽까지 붓게 되거든요. 그러면 막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에 사망까지도 할 수 있어요. 진짜요? 사랑니 때문에.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지만은 사랑니가 그렇게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무서운 녀석이라는 거죠. 여기도 이렇게 사랑니가 이 안쪽으로 매복되어 있고 기울어져 있고 그런데 이 사이로 음식물이 끼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고름이 찬 거고요. 당연히 치석도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음식물이 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음식물이 쌓여 있는 곳에서 치석이 만들어지고 치석이 한 번 생기면요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요. 딱 봐도 양치질이 잘 안 된다는 게 보이죠. 네.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가 양치질을 잘 하신 거예요. 근데 뒤로는 양치질을 못 하다 보니까 여기가 쌓이고 충치가 생기고 잇몸 질환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발치를 해보면은 이 치석이 이 뿌리 끝까지 쭉 타고 내려가 가지고 완전 치석이 전체를 덮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충치가 아니에요. 충치가 아니에요. 치석이에요, 치석. 그러면서 주변에 염증도 생기고요. 잇몸도 붓고요. 이 치석 주변으로 잇몸 뼈도 파괴가 돼요. 다음으로는 잇몸 씹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특히나 위에 사랑니가 이렇게 맹출해 있는 경우가 많이 그렇거든요. 이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나 있는데 아래쪽은 좀 불안전하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. 그러면 위에 사랑니가 아래 잇몸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. 여기 이렇게 뭔가 저희가 피곤하면은 하얗게 헐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잇몸 쪽에 이 외상성 병소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위에 이제 씹히면서 이렇게 병소가 생긴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볼이 씹힌 거예요. 볼이 맨 끝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씹을 때 볼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볼을 딱 씹을 수도 있겠죠. 이게 턱뼈가 작아지니까. 그리고 피가 맺혀 있는 게 보이죠. 볼을 씹은 거죠. 사랑니로 인해서 이렇게 구내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이 상황이 제일 안 좋은 상황 중에 하나예요. 이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아 뿌리 부분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우이거든요. 치아라는 게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려고 하는 생리적인 현상이 있어요.
이렇게 힘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랑니가 앞에서 누워 있으면서 앞에 치아를 이렇게 조금씩 밀고 있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크게 이상이 없어요.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. 이게 이제 밀다가 안 밀리네? 한번 앞에 치아를 한번 녹여볼까? 그러면서 이게 뿌리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.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만큼이 이 앞에 치아 뿌리 부분이 녹은 거예요. 이게 녹게 되면은 여기도 이 사랑니가 옆에서 밀어가지고 이만큼이 이 뿌리 부분이 이렇게 녹은 게 보이시죠? 여기 네. 푹 패인 게. 이 녹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차라리 치아의 머리 위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치과 의사가 접근해가지고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뼈 안쪽에서 이렇게 병소가 생기거나 뿌리가 녹게 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발치해야 돼요. 아니면은 통증이 없으면은 그냥 지켜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치아는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되고 오래 쓰기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. 결국에는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아까지 빼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. 이 사랑니 때문에 뿌리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. 없어졌죠. 뿌리가. 그리고 이 케이스가 낭종이나 종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혹이 생긴 경우에요.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랑니 위쪽으로 이렇게 좀 까만 거 이렇게 보이시죠? 네. 이렇게 뭔가 까만 게 보여요. 여기도 이렇게 까만 게. 이게 사랑니 위쪽으로 이렇게 물주머니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. 물주머니. 물혹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양성 병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랑니 주변으로 이렇게 뭐 보이죠? 이렇게. 네. 이게 물풍선처럼 주변에 물을 계속 흡수를 해요.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커져요. 점점점 커지다가 이 케이스는 앞에 치아 뿌리 녹이고요. 이 작은 어금니까지 이렇게 먹어 들어간 거예요. 위에까지 이렇게 크게 먹어 들어갔죠. 사랑니 때문에 병소가 생겨가지고 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이런 치과에서는 발치를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대학병원 가가지고 전신 마취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죠. 그리고 아래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난 경우도 있지만은 위에는 똑바로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아래만 뽑으면 안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. 근데 치아라는 거는 이렇게 맞닿고 있다가 짝꿍이 없어지면은 얘가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해요. 앞으로 쭉 내려와요. 정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아래에 맞닿는 게 없다 보니까 얘가 앞에 치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게 보이죠. 이런 치아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외상성 병소, 그러니까 아래 잇몸을 찍어 누른다든지 볼 씹힘 현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 사이에 음식물도 잘 끼고 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. 그리고 어차피 맞닿고 있는 치아가 없다 보니까 이 치아는 사실상 기능을 하지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발치를 하는 게 낫습니다. 네. 그리고 턱뼈 골절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. 사랑니 때문에. 골절이. 네. 혹시 뭐 권투 하세요? 복싱 일주일에 해봤어요. 그래요? 뭐 평소에 주먹을 쓰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. 만약에 본인이 약간 이제 그럴 일이 있다고 하면은 사랑니를 미리 뽑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? 이게 사랑니가 있는데 사랑니 뿌리 끝 쪽으로 이렇게 금이가 있는 거 보이세요? 사랑니가 있으면은 그 공간은 뼈일까요? 아니면은 그냥 뭐가 박혀 있는 공간일까요? 그렇죠. 그렇죠. 이 사랑니가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는 뼈로 채워진 게 아니라 특정 조직이 그냥 하나 껴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뼈가 없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뼈의 두께가 얇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죠. 그래서 사랑니가 있는 공간이 턱뼈 골절이 잘 되는 게 더 보이시죠. 만약에 이제 권투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턱을 이렇게 딱 맞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이 부러지는 경우가 만약에 사랑니를 뽑지 않았다고 하면은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죠. 특히나 이 턱뼈는 아래쪽에 있는 이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세게 아래쪽에서 당기고 있는데요. 여기에 만약에 사랑니가 있다고 하면은 이쪽에 뼈의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본인이 약간의 파이터 기질이 있다고 하면은 사랑니 빨리빨리 뽑는 게 좋습니다. 이 모든 가능성은 뽑고 나면 사실 0%예요. 내가 한번 뽑고 나면은 그냥 앞으로 평생 사랑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는데 약간의 이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계속 그 미연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. 사랑니가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남아있는 사랑니가 있다면은 가까운 치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